Saluton carai, hodiaŭa preleganto estas Zhang Li esperantistiĝis en la jaro 1980. Nun li estas tradukisto kaj ĉefredaktoro de Teranido. Ĉu vi scias ke li estas unu el la jus-komisionanoj en la belartaj konkursoj de UEA pasintjare kaj ĉi-jare 2 jarojn sinsekve? Ege aplaŭdindas. Hodiaŭ lia prelego estos pri esperantaj romanoj. Ni kune literatumu kun estimata ombro. bonvolu.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봉베노 날 리테라투라 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에스페란티스토들이 해외여행을 여러분들도 저보다 많은 나라를 가보고 또 저 멀리 유럽 또는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가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라 공항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낱말로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는 국제공항, 그게 타오위안 공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봉베논이라는 글자도 있고 옆에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도 있어서 이거 보면 참 반갑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그 모임은 비즈니스 여행이었는데 이걸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하나 찍어두면 또 좋은 저게 되더라고요. 슬라이드에 한 장에 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봉베논 알 리테라투라 몬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빠르거나 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다른 분이 코멘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이제 에로이드 두데크 크빈 플루스 이렇게 했는데 클래시카이 에스페란타이 노벨로이. 그래서 25분의 작가의 작품을 이제 소개하고 또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다른 에로센코라든지 티보르 세켈리 또는 조성호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것은 7월달경이었는데 시간이 좀 번역한다고 이렇게 바쁜 중에도 이렇게 한 번씩 슬라이드를 만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 전반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리테라투로 푼쿠토 에스페란토 푼쿠토 네트 노벨로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분이 스탠 요한손이라는 분입니다. 이 스탠 요한손이라는 분이 에스페란토에 관련되는 에스페란토 문학에 관련되는 많은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텍스트로 이렇게 제안해 놨고 또 작가분들을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탠 요한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또는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스레비도 크로코딜로라고 해서 데크 크빈 노벨로의 오리지날라이에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우리 글로 한번 옮겨보고도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5편의 작품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작년 연초에 코로나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 작품은 또 사전에 번역했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말에 이제 거의 탈고를 해서 7월 초에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한 권이 여기 있는 이제 미혹은 어떻게 이 영어처럼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이즈는 요 책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죠. 네, 만들어서 또 여기 에스페란티스트 이 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구매를 해주시고 해서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1권, 2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출판사 분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부산 에스페란토 문화원이라는 이런 이제 출판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책을 두 권을 만들면서 한 권은 미혹은 어떻게 영어처럼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자의 사진도 가져오고, 여기 이제 왼편이 표지 사진이라고 한다면, 오른편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율리오 바기의 얘기 중에서 뒷표지를 그냥 두기도 그겠어. 이렇게 아모 크레아스 파존, 파조 콘세르바스 호메조에서 플레이 알타 이데알리스모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평화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텍스트의 두 가지 교재를 이제 두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앞에 한 15개 부분은 미혹은 어떻게 영어처럼 가르쳤느냐의 속에 들어있고, 이게 260쪽 정도 되네요. 또 두 번째 그 베오그라드의 이별, 이것은 거의 이제 이것도 이제 260쪽이니까 거의 합치면 한 500쪽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에스페란토 텍스트고 절반은 제가 이제 초벌을 이제 번역한 것을 과감하게 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철학자 분들은 또 황당무계한 것을 실천하는 게 또 이렇게 뭐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도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니콜라이의 작품, 요세프의 작품, 이반의 작품, 율리오 바기의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에스페란토 창안 뒤에 100년, 130년의 이제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25편의 작품을 선정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에스페란토의 단편 문학이 어떤 것인가, 또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책을 소개할 때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베오그라드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크로아티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작가 스포멘카 씨는 1987년에 한국에 와서 당국대학에서 에스페란토를 한 학기 가르치고 다녀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사는 그 자그레브, 또 조금 크게 보면 크로아티아가 그 당시 이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고 연방,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뭐 이렇게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몬테네그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리 독립하는 과정에 분리 독립이 그냥 평화로의 조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서로 땅 따먹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평민들은 죽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페란티스토들도 거기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91년, 92년 이때 이제 에스페란토로 발표를 해서 그게 저는 이제 일본 에스페란티스토를 통해서 이제 그 책을 받아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 안에 있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5편 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게 이제 그란다 스칸달로라든지 안티크리스토,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데 안티크리스토, 이 그리스도의 정반대적인 그런 악인, 그리스도가 사람이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안티크리스토라는 제목으로 이 소년들이 이 전시에서 정말 이 천박, 이 사회물증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이와 같은 그런 뭐 완장 아닌 완장을 차고서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룰리노 아이술루라든지 라스타 라르모라든지 암브루조노는 특히 이제 이 25편 중에 마사유키 쿠로다라고 일본 에스페란티스토입니다. 일본 에스페란티스토인데 저는 아마 여기 우리 듣고 계시는 또는 보고 계시는 이 청취자 또는 관람객에게는 이분이 좀 더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멘과 스티메츠의 얘기가 나오고, 미구엘 페르난데스라는 이분은, 지난주인가요? 거기, 리테라투라 콩쿠르소의 그 좌장을 맡으신 분인데, 그분의 작품 세 개가 이 두 가르데니오이라고 해서, 가르데니오 하는 것은 우리가 꽃 이름 중에서 치자꽃입니다. 치자꽃. 치자꽃 두 송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23번째 해서, 미안합니다. 물 한 모금 했습니다. 네니안 플루라든지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 또는 이제 이스타반 네메르의 작품은 최근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그 진달래 출판사의 오태영 우리가 평생 회원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율리안 모데스트라는 분의 작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스트반 네메르의 작품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몇 편의 작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먼저 이스트반 네메르의 작품을 우리 글로 이렇게 책으로 만든 분도 있습니다. 박미용 선생님이라고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사전 편찬가로 알려져 있죠.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박 선생님을 한번 초대하셔서 그분이 사전을 만들면서 에스페란토에 관련되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5번째에 있는 이건 딜리 보브스라는 인형의 이름이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인신매매에 관련된 얘기 또는 이제 그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좀
상황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에스페란토 문학이 참여 문학의 고발 문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공통어인 에스페란토를 소개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들이 그걸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받아줘서 그걸 곧장 이렇게 언론에 홍보를 하면 세상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잘 소개해서 좋은 미담은 미담대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릴 일이 있으면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알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에스페란티스트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고 대개 이제 25편이 여기 파트리노 카일라 필리노처럼 순정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쟁 문학에 관련되는 것, 참여 문학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인류인의 입장에서 자메노프가 사람들 국제 간에 어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를 제안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이 받아들여서 날로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25편의 작품에다가 몇 분들은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제가 한 작품을 빼고 다른 한 작품인가요? 두 작품을 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처음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옛날 톰보라고 해서 이 묘지 내가 살았는데도 이 관 속에 들어 있었을 때의 그런 심정을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된 때가 1892년이에요. 1892년이라 그러면 1887년에 에스페란토가 발표된 지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그 에스페란토에 있어서는 문학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자메노프 선생님이 충분히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왔죠. 이 보로부크 니콜라이 아프리카노비치라는 분은 1863년생인데 1913년에 작고하셨어요. 별세하셨는데 러시아 사람으로 교사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도서관의 도서관 직원으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 여기 보면 자메노프가 그분에게 에스페란토의 근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토라든지 링거브 인테리어나치아 이런 것에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1897년에 야로리브로가 나오는데 그것에 이제 편집을 하시기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 묘지 안에서라는 작품은 1892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책 속에서는 우리가 1988년에 프로 에스페란토라는 출판사에서 책 속에 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갑자기 기절을 하면 우리는 기절을 하면 잠시 뒤에 이제 깨어나는데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기절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관 속에 들어 넣어서 그걸 이제 묘지 속에까지 가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가 관 속에 자신이 들어있고 그 묘지 속에 들어있던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일단은 우리가 다음 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위에 간단한 문장을 이렇게 뽑아왔고, 거기에 에스페란토로 된 것을 제가 이제 서툴게 이제 옮겨 놨는데, 이게 이제 이 문단에서 어, 첫 기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에 자기가 이제 이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온 천지가 암흑이었다. 또 팔을 뻗어보니까 팔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고, 평소에는 이런 포샤 호롤로죠.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가는 소리가 뭐 째각째각이라든지 이렇게 들렸을 텐데, 회중시계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전부 다 뭔가에 이렇게 내가 손을 뻗어보니 벽면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소설의 말미에는 이 주인공의 남형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형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엔나 브리케이오, 벽돌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쓴 것인데, 이건 1898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약 90년 뒤에 프로 에스페란토라는 작품에서 출판사에서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바스니에프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의 작품입니다. 언론인이기도 하고 폴란드 에스페란토계의 선구자로 이렇게 되고, 좀 전에 본 이제 잡지 라 에스페란티스토라든지 링그 오브 인테르나치아 또는 이제 푼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라는 것에 자메노프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제 1896년에 만들어진 창작품 엔나 브리케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벽돌 공장인데, 벽돌 공장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그런 벽돌이 있고, 또 이제 모래로 찍어내는 조금 덩치가 큰 벽돌인데, 아마 이게 엔나 브리케이오 하는 것은 붉은 벽돌 건축 자재로서 그것을 만드는 그 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공장 주인이 이 비지탄타 프레지단토 코세단토라고 해서 이 그 이 벽돌 공장을 찾아오는 그런 주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놀고 있는 아이, 루단타 인파노이, 그리고 그 주변을 묘사해 놓은 그런 자연, 주변 경관에 대해서 진짜 그 묘사한 바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트레 인테레사 칼 말 옵타 엔 에스페란테 리테라투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골의 벽돌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적이 드물지만은 주인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또 말 타고 오는 주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린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게 아까 요한스원이라는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석달기를 이렇게 닫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다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 2 배터리 가스카이
베투리가스, 아르길론, L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벽돌이, 붉은 벽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브루아스라 핀토이데 그라치아이 피노이, 여기도 이제 소나무가 있죠. 그죠? 소나무의 꼭대기가 이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또 베툴로이라고 하는 이게 자작나무나 나무인가요? 이런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반면에 그렇게 이제 바람은 저 위에서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것이고, 벽돌에는 또 이제 어, 소란한 이런 벽돌에서 벽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후가 돼 가지고 이제 태양이 숲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랄라로코 엔소르치타라고 하는 뭐에 홀린 장소. 우리가 어디 가다가 여기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에 귀신에 홀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작가는 이게 시르야예프라는 분인데, 또 필명은 이반 말펠리출로. 러시아 사람들은 이반, 뭐 바보 이반 이렇게 하는데, 이반 이디오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반 말펠리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1912년 작품인데, 여기는 이 작품에서는 이 주인공이 저겁니다. 주인공이 그리스교 또는 가톨릭교의 신부인데, 신부가 이제 그 자신의 뭐라 그럴까, 신도를, 농촌에 떨어져 있는 신도에게 이제 위로하러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이제 계곡을 지나는 마차를 타보면서 이제 계곡을 지나는데, 너무 어두운 밤이라서 그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타나는 연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농노제 사회에서 뭐랄까요, 그 유럽에서는 성주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초약권, 그 자신이 좋아하는 청춘 남녀가 새로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기 전에 그 지역의 그 관습인 초약권을 가진 그 뭐라고 해요, 성주라나요? 그 성주에게서 이제 일종의 허락을 받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성주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이 여성이 능욕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이 나중에는 이제 그 원한을 가지고서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러시아의 숲속에 아주 삼경이라고 하는 12시에, 새벽 몇 시에 이런 귀신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전해준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슬라이드를 올려달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체 여기가 한 슬라이드인데,
선생님이 만드신 PPT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강의 후에 네. 지금 화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올리라고 하면 제가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업로드 하는 거라는 얘기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 1910년대에도 에스페란티스트들이 그 당시에 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스, 그 에스페란토 초기 문학에 있어서는 러시아, 폴란드 이쪽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그 리베르 포에토라든 정사섭 선생 같은 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동양의 에로센코 또 뭐 루신, 빠진 이런 분들이 이제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갖고 책을 하는 거죠. 최근에서는 이제 뭐 조성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 문학도 이제 세계화 또는 에스페란토 문학의 국어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안톨로기오라고 해서 단편 문학 선집도 나왔는데 우리가 2017년에 여러 선생님들 편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또 뭐 시문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학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그마한 물길을 만들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이게 네 번째네요. 키엘 김옥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낙서를 해주시고 그래서 키엘 미혹 인스트루이스 앙글레 하는 작품은 진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이 율리오 바기의 작품이 늘 이렇게 뭐 빅티모이라든지 스르 상가테로라든지 이런 또는 프린템포 엔나 아우투노 가을 속의 봄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상당히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또 이제 특이한 인간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빅티모이나 스르 상가 테러 같으면 그 포로 수용소를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자 입장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센낭굴룰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던데 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 없이 말 없이 실천하는 이걸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자기 관리자면 여기에 뭔가 부족하겠다 생각되면 그 부분을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그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인스트루이스 에스페란톤 앙글레 이런 말인데 여기 원래 의도는 뭐냐면 뉴욕이라는 이 주인공이 러시아의 그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 포로가 돼서 러시아 군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외국 사람입니다. 뉴욕은 아마 여기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여기 작가 티보르 세켈리를 작중 인물로 이렇게 또 변화시키는 것 아닌가, 자전적인 그런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미혹이라는 이 재봉사에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재봉사에게 그러니까 포로에게 여기 그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군인이 자기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있고 했는데, 이 미혹이라는 사람은 영어는 거의 이제 일자 무식군 정도인데, 다행히도 에스페란토를 먼저 배워서 라틴어로 써진 글자들은 읽을 줄 아니까, 어, 러시아 군인에게 영어라고 하면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나중에 그 포로 수용소에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포로들이 한 번씩 이렇게 회합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지만 에스페란토를 가르친 게 이제 결국에 이제 탄로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미혹이라는 사람이 헝가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재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 러시아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던 그 사람이 이 헝가리로 이제 피난의 이민을 왔다 해야 되나요? 이민을 와서 이 미혹을 만나가지고 그 미혹이 하는 일터에서 그 종업원으로서 이렇게 일한다는 그런 내용도 율리오 바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율리오 바기의 작품을 많이 번역했었는데 아직 출간 안 된 것도 몇 편 있지만, 빅티모이나 수르 상가테로는 이제 여러 출판사에게 제안해도 100년 전의 얘기에 좀 관심을 좀 덜 가져서 고민입니다만, 어쨌든 이 에스페란토 문학에 있어서 율리오 바기는 상당히 에스페란토를 계속 배울 수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로서의 그런 자부심, 문학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가이자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단락을 보면 미혹이 이온 포스트 이온 에크 콤프레미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미혹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포로가 되었는데, 헝가리 포로인데 러시아어도 몰라서 러시아어로 이제 I don't know, 나는 미네스지아스라는 말은 야네즈나요예요. 야네즈나요. 아마 러시아를 여행하게 되면 뭐 길을 물었을 때 야네즈나요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거예요. 야라는 것은 나라는, 미라는 말이고, 네 하는 것은 에스페란토에서는 네고, 전하유 하는 것은 이게 격변화가 있지만은 스치야스 이렇게 해서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모르니까 여기 페트로프라는 이 레우트넌트가 중령일 겁니다. 중위가 하는 말이 시도비 하는 것은 시도브이 내 전하유, 시도하는 것은 키오 또는 키온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모르노 이런 거예요. 네가 뭐 모르노. 저희 어머님이 약간 얘기하시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고향 분들, 친정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어떤 저희 어머니의 사촌 동생 되는 분이죠. 여동생이 이제 시집 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오면 올해 네 나이가 몇이고 이래 물으면 내 나이가 몇인가요? 황스박네하고 제가 동갑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또 한번 묻기를, 그럼 황스박네 나이는 네가 몇인 거 아노? 이러니까 그분이, 그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찌 다른 분의 나이를 압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야 하더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아드님이 지금은 그 업에
그 면회 면장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성씨가 이제 신씨인 분인데, 신스박내 하시는 분인데, 신스박내의 그 아드님이, 어머니는 약간 좀, 정문적답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아드님은 또 훌륭하게 키워서 지금 면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프던 스타치도모 빅토리아라는 것인데, 이 작품은 켈레넴 로빈손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어, 영국 사람의 얘기네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약간 날씨가 이제 에, 밖에는 엑스텔의 플루바스 하면서 우리 에스페란토 자메노프의 그 시가 있죠. 플루바스, 센체세 플루바스, 뭐 이렇게 에로이, 아로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 에스페란티스트 중에 난강학교에서 그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 비가 오는 맑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내리는 그런 풍경을 연상하게 됐는데, 시낭송도 참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프든 스타치도모 빅토리아라는 것은 켈렘 로빈손이라는 작가가 1930년대에 이제 30년에 쓴 것인데, 이 소설이 아주 좀 짧은 거예요. 짧았는데, 1964년에 33개의 그런 짧은 얘기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1989년에 트레저로라는 이 단편 소설집에도 이게 등장할 정도로, 짧으면서도 이 남자 친구 둘이 우정이 거의 사랑처럼, 그 빅토리아 역에서 이제 막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전차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차에 이제 서로 갈 길이 다른 전차에 막차를 앞에 두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연인처럼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양복 안에는 그 에스페란토 시집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를 논하는 젊은 청소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단락을 이렇게 보면 오네 니 이루 하면서 이제 이제 집에 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그 광장을 돌면서 시간이 몇 분 더 남았나 이러니까 3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남자친구이면서 우리가 왜 어릴 때 그 같은 반의 학생 중에서도 나에게 일종의 우상처럼 그런 이제 그 경우인데 서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짧은, 그러니까 이 우정을 쌓아가면서 또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드지저 프로포노라고 하는 것은 뉴엘이라고 이제 읽겠습니다. 영국 작품인데, 영국인인데, 앙글로 인스트리스토 이렇게 되죠. 그죠? 1938년의 작품 이름이 에드지저 프로포노. 이건 이제, 이 프랑스 모녀가 딸은 프랑스인인 모녀. 그 모녀 중에 엄마는 이제 딸이
이집트 유학생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이집트로 가서 이제 이 그 사위와 딸이 그 생활하는 속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속에 갔다가 나중에는 그 이집트 문화가 너무 이상한 걸 프랑스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재봉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딸이 결혼을 파혼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살면서 그 모녀가 거의 이제 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엄마가 이렇게 이제 이 살림을 살아가고 그 딸은 엄마의 그 살림살이에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의상실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작가에게 그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 통지를 하는 결혼식에 좀 참석해 달라는 그런 편지의 글로 이렇게 매점을 하는 것인데 재밌습니다. 영국인의 입장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 또 그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 이집트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보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모녀가 그 딸이 이제 사위와의 그런 관계가 이제 깨지고 난 뒤에 이 프랑스 모녀가 이집트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 생활하는 그 광경을 써놨는데 이제 엄마가 남편 역할을 하고 딸이 그 여성의 역할을 해서 아내의 역할을 해서 이제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무하마드의 삼촌이라는 사예드 박사가 나중에 그 모녀의 그 엄마를 사랑해서 그 엄마와 이 사예드 박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이집트 문물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류놀로 미그라스라고 하는 것은 스텔란 앵그홀름이라는 스웨덴 사람의 작품인데 올해의 이 말류놀로 미그라스를 저도 작년에 번역해봤지만 올해는 박규환 선생님이 우리 글로 또 정갈하게 번역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이렇게 말류놀로의 그런 관점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저도 이제 60대에 들었으니 집안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들도 늘 서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꼼지락거린다고 그러나요? 움직임이 또 원활하지 않으니까 늘 피할 곳은 에스페란토 세계로 피했다가 나중에 한국어 세계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이민자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되고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정말 이렇게 몸이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몸이 못 날아가니까 번역 작품을 해놓으면 에스페란토로 번역해 놓으면 이 번역 작품은 저기 외국어로도 그 원래의 그 나라로도 이렇게 또 원래의 나라가 아니라 에스페란티스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가요. 또 제 책은 에피소드 같지만 봄 속의 가을, 가을 속의 봄은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몇 년 전에 중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이 북한 평양에 갈 때 그 책하고 몇 가지 이제 이준기 선생님 사전하고 이렇게 들고 갔다가 평양 땅도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책을 읽은 사람이 있겠죠. 그 책이 이제 그 나라에는
그 북한 땅의 주민에게는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더 자유스럽게 책이 유람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번역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류놀로 미그라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이제 노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자인 노인이 아들을 만나러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라 하면 그 길이 먼데 그 길을 이제 일종의 무전여행처럼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한 일주일 분량의 것을 이렇게 그린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갔다는 것을 안 아들이 아버지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사람의 생애 준비에 있어서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인데 청춘일 때와 또 노년일 때의 그런 생각, 부부의 생각 또는 부자, 부모 뭐 이렇게 또 자매, 형제 이런 것들이 일상하고 이렇게 또 관련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또 이렇게 삶 아니겠습니까? 트리라는 삶이 아니라 비보, 예. 에로가 모여서 비보가 되죠, 그죠? 하루하루가 모이면 타고가 모여서 모나토가 되고 모나토가 모여서 이제 야로가 되듯이 하루하루 본인의 그 취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집에서 차근차근 PDF를 보거나 하면 에스페란토 텍스트로 보시든지 안 그러면 번역본으로 보시든지 하면 에스페란토 문학이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라지에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실라지에는 헝가리 에스페란토 교사이기도 한 그런 분인데 또 여기 보면 독토로 프리 유로 법학자이시기도 하네요. 레닥토로이시기도 하고 에스페란토 크루소 리브로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리테라투라 몬도도 저거 한 레닥토로도 하셨네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기에 에스페란티스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 보면 이 베키조라는 꿈에서 어디서 깨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난소였다. 폭격이 있는 그런 피난소였다. 부다페스트 아마 뭐 1차 세계대전이거나 2차 세계대전이거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같이 에스페란토를 배우던 친구가 그 폭격의 피해자가 되고 또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에스페란티스토의 삶을 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록시무메 DLC 디스 하면 키엘 에스티스 포스테 카이 포스테 네니오 포스테 SEL 시밀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 프레페리스 니안 아미코 하면서 옛날에는 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부의 어떤 한 페이지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 방문객을 맞은 사람이 에스페란티스토였는데 그리고 방문하려고 하던 사람이 또한 에스페란티스토였는데 이 사람은 아직 에스페란토 그 방문한 사람은 에스페란티스토가 아니고 방문할 사람은 이제 에스페란티스토였는데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에스페란티스토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막 그 손님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소 데 모사우드라는 것은 1956년의 작품인데 이 리빌라르드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새의 입장, 당나귀의 입장에서 이제 유머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는 아니지만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군에서 은퇴했다고 하니까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당나귀 노새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노새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이 노새를 또 당나귀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유머스럽게 그렸는데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37분이라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워펠렛의 푸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이몬드 슈바르츠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와인을 마신다고 해야 되나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원한 물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 그게 좋다고 하면서 술 마시는 얘기를 하면서 물 자랑을 해요. 이 푸토라는 파워펠렛이라는 이 우물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그 우물물 속에 그 마시던 중에 우물물에 누군가가 투신해 가지고 그 여인의 그 머리칼이 보이는 그런 쭈삣쭈삣한 그런 소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저리 불토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참관하시는 분 중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나 또 해외여행이 조금 잦으신 분은 머저리 불톤 여사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24년생이고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에스페란토 문학에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에브리오, 술을 처음 이제 취해본 그 순간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에밀리오가 이제 어느 연수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혼자 술 한잔하고 그 느낌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 아모로 에스타스 아르젠타, 아모 에스타스 오라,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니에로 베스코의 죽음. 이것은 좀, 1960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소설은 좀 철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엔지니어의 삶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투쇼라고 해서 이 소설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페란토계 그 종영이라는 성함을 가진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세계협회 회장님은 아시기도 하고,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을 이끌어 오신 이종영 회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박종영 선생님도 계시죠. 그분은 요즘 이제 민간 경비행기 조종사로서 에스페란토와 경비행기 또는 남북한의 평화를 이제 관심 있게 이제 경비행기 조종술로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여기 그 라투쇼 데 모르토는 아마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을 공습하는 비행단, 비행기를 한 대 이렇게 끌고 독일 상공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이 공중 폭격을 하고 난 뒤에 폭탄을 투하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과정이 길어요. 몇 시간 되는데 그 잠 때문에 또는 공포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은 멀미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멀미나 또는 어지럼증 또는 졸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겨우 이제 잘 됐는지 이러면서 흥미진진한 그런 전쟁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행에 관련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행 중에서의 느낌, 페자, 마노, 팔리스, 수르, 미안, 슐트론 하면서 거의 뭐 정신이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주위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비행단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로 넘어왔습니다. 티엘니 모르티가디스 레포론 포르 안타우 크리스타나스카 베스페르만조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뭐 칠면조 요리 구이를 올리듯이 토끼 구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토끼를 산채로 이제 이렇게 한 마리 구해가지고 그 토끼를 잡는 가족들의 토끼가 갑자기 이제 집에서 빠져나가지고 정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마을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나중에 기물 파손하게 되면서 나중에 기물 파손비까지 내야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련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제가 텍스트에 한 페이지, 한 줄 해놨지만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란다 스칸달로, 이거는 이제 15번째는, 여자아이가 이제 당나귀를 타고 시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시내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엄마나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품입니다. 그 경제학 박사분이 쓰셨네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에스페란토 얘기로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에스페란토를 아직 배우지 않았을 때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토스의 작품인데, 이건 조금 좀 뭐랍니까, 광기 어린 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무슨 독재 이런 것처럼 이들만이 이 아이들만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현장이에요. 총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좀 섬뜩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화화도 됐답니다. 영화로 돼가지고 단편 영화가 돼가지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다고 폴란드로서 이렇게 상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담 이 글루진스키라는 사람의 또 비슷한 이름의 이런 안티크리스토라는 영화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작품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이제 폴란드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라파르라든지 노도라든지 투피라든지 레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적어 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번째에 벨룰리노 아이술루 하는 것은 좀 서정적인 얘기입니다. 러시아 작가가 썼는데, 대학생인 이 아이술루의 그 집을 방문한 교수들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 전설인 아이술루에 관련되는 그런 전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 서정성도 있고 그 안에 내용도 짧지만 간단하고 해서 한번 이 전통 그 파벨로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랑 얘기를 꾸며놨어.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이제 이 교수가 이제 쓴 것을 거기 학생이 이제 읽는 거죠. 베누 미아 카룰로 미 데지라스 빈 베누 미아 벨룰로 미 아마스 빈 베누 미아 사줄로 미 베조나스 빈 베누 미아 브라불로 미 호노로스 빈 베누 미아 유눌로 미 키소스 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시를 흥얼대니까 교수님이 좋아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다른 나라 교수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18번째라 라스타 라르모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다가 좀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그 난해한 게 이게 체코 중에 피차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가 봐요. 그래서 에스페란토하고 다른 언어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상의 날개 막 그와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제 다른 작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의 이제 작품이긴 한데 이 속에 이제 이 니토미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뭐 스필버그 이런 것들도 이런 말들도 나오고 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작품을 선정한 25개의 작품을 선정한 분은 또 그 당시로서 이게 관심 있는 작품으로 이해가 됐는가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한 51분인데 최대석 선생님이 하는 9시 수업이 조금 늦춰질지 않을까 하는, 제가 한 10편 정도 남았는데 어쩔지 가능하면 시간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운 여기 마사유키 쿠로다라는 일본 에스페란티스토의 작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까 조승호 선생님이 맨 나중에 제가 소개할 그 분성과 아이코라는 작품도 있지만, 여기 이제 첫사랑에 대한 얘기, 15살, 16살 청소년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이제 그 수업을 듣는 15살, 16살 같으면 중3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서로 이제 알아가는 첫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전철도 있고 거기에 공장지대를 이렇게 두 사람이 갑자기 지나면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고 손이 맞잡으면서 이렇게 큰 다리를 지나면 그런 광경들입니다. 아주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고려가 선생님을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96년에 돌아가셨어요. 49년에 에스페란티스트가 됐고 오사카에서 활동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이제 클레그를 방문했을 때는 81년, 80년, 83년이고요. 83, 4년 이때였는데 벨라르타이 콩쿠르소에서도 여러 번 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거기 우리가 황순원의 소나기와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멘카 스티메츠의 그 베오그라드에 있어서의 그 이별은 크로아티아 전쟁을 그린 그 참전 고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로서 에스페란티스토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를 에스페란토판 비인의 스위스에서 나왔고, 일본에서도 나왔고, 베트남에서도 나왔고, 프랑스판도 나왔고, 중국어판도 2017년인가 나왔고, 한국어판도 94년에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못 내고, 인터넷에서는 부산일보사에서 2012년인가 이때 한번 나왔고, 그래서 이건 다음 달에 10월 달에 진달래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작품 속의 한 단락입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베오그라드, 또 이제 이 작가는 자그레브에 있는데 그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오그라드를 들렀다가 자그레브로 오는 그 길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두 가르데니오이 하는 것은 치자꽃 두 송인데, 치자꽃은 상징이 유럽에서는 사랑, 결혼 이런 것을 상징하는가 봐요. 또 사랑하는 연인 이런 것인데,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재혼한 부부,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 이혼한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와서 자기가 그 집이 자기가 사는 집인 양 이렇게 찾아오는 이혼녀의 삶을 그리는데, 그 이혼녀가 치매가 걸렸어.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런 게 이제 이 두 가르데니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니안 플루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스페인 작가가 쓴 것인데 좀 심리적인 작품입니다. 심리적인 일찍이 자기가 사랑했던 동네의 그 누나가 이제 마리화나나 이런 걸 피면서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자기가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반 네메르의 작품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냈다고 할 정도로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이 200권인데, 에스페란토로 된 책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삶의 궤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스트반 네메리 작품을 모른다고 하면은 진정한 에스페란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윌리엄 모데스트를 많이 읽고 계신데 이스트반 네메리의 작품도 브론슈타인의 작품도 이런 분들이 작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요 빈트라 브릴로는 담담하게 이제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린 아주 그 따뜻한 얘기입니다. 겨울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딜리 보버스 포르 루시라고 하는 작품인데 딜리 보버스는 인형의 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일종의 뭐 사창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녀들을 그 인신매매로 데려와 가지고 납치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사회고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인형과 같은 그런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 고발 소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게 이제 파트리노 카이필리노라고 해서, 타지키스탄 출신의 러시아 여성인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진짜 가슴 뭉클한,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살아가는 그런 소련의 공화국인데 아마 이게 타지키스탄 쪽을 자신의 작가의 젊은 시절을 그린 것 아닌가 하는데 첫사랑처럼 달콤하고 또 거기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기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25개의 작품이 다 되었는데 이제 저는 또는 일본의 다른 분은 제안하기를 이런 분들도 거기에 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티보르 세켈리라든지 티보르 세켈리의 파드마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에로센코의 축차 엘리지라는 이것은 아주 짧은 뭐 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단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먼 사람이 그 캄차카 반도의 축치라는 곳을 방문하게 돼서 그곳에서의 그런 소감을 적었어요. 소감을 적었는데 한 2페이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바닷가에 누워 있고 거기에 옆에는 개가 한 마리 있고 또 앞에 그 배가 한 척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작가는 눈이 먼 상태라는 거죠.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그, 그 장애우들이, 눈먼 장애인분들이 이제 또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니까 에로센코의 꿈을 또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어,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기 수업에 또는 강좌에 참관해 줘서 고맙습니다. 조승호 선생님의 이 분선과 아이콘은 올해인가요? 올해 책으로 2020년 작년에 나왔네요. 작년에 나와서 저도 책을 이렇게 책상에 두고서 때때로 읽어보는데 정말 첫사랑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에스페란티스트들도 국제 결혼의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제 에스페란토 첫 시간에 박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페란토를 배우면 서양의 파란 눈의 아가씨와도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에스페란티스트들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본인의 삶을 좀 더 이렇게 넓혀갈 수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여기 분성카이 아이콘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첫사랑 오니네 파찔레 포르게사스 라우누안 아몬이라고 조성호 선생님 그 초급 교재에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있는데 그 글처럼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시간 약 90분 여분에 걸쳐서 진지하게 30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두서없이 작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에스페란티스토를 알고 에스페란티스토의 작품을 알고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